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올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천문 관련 이벤트. 본격적인 외행성 탐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탐사선 2대가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와 더누가 각각 명왕성과 세레스의 사진을 전송해 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최초의 외행선 탐사선 더누가 세레스에 근접해 영상을 찍어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새로운 사진에는 표면의 크레이터가 비교적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북반구 쪽에 있는 하얀색 점의 정체는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던이 세레스의 궤도로 진입한 것은 3월 6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때쯤에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왕성에 다가가는 뉴 호라이즌스호 역시 새로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아직은 흐릿하지만 이전보다는 더 선명한 명왕성과 위성 카론의 사진을 전송했으며 제대로 된 명왕성의 사진을 얻게 되는 것은 아마도 올해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외행성 탐사는 2015년 가장 흥분되는 우주 탐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성 탐사선 로제타의 해성 착륙에 관심이 쏠렸다면 올해는 두 외행성 탐사선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레스 도착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더누와 이 명왕성을 향해 부지런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그들입니다. 최근 두 탐사선이 본격적인 탐사에 앞서서 멀리서 찍은 세레스와 또 명왕성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세레스의 모습이 비교적 정확히 찍힌 사진이 전달됐어요. 네, 2월 초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 세레스로부터 이제 던이 14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구 달 거리에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죠. 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뭐 세세하게 아주 그런 윤곽은 안 보이지만 달이라 수성같이 이 크레이터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뭔가 모양은 달과 수성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제 3월 6일이면 이제 세레스에 도착해서 세레스를 도는 이제 그 위성 역할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보였던 이 세레스 위쪽에 보이는 하얀 점이 과연 무엇일까? 네, 그게 어떤 건지.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번 사진 14만 킬로 정도에서 찍은 사진에는 정확히 나오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달 되면 세레스의 그 모습이 정말 이 맨 얼굴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른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더 가봐야지만이 정확한 아주 명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명왕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명왕성은요, 여전히 좀 픽셀 몇 개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네, 오랫동안 날아갔지만 아직도 2억 킬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2억 킬로면 지구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니까 지구 태양보다도 먼 거리예요. 네. 예, 이제 7월 14일 정도에 이제 그 명왕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이제 몇 달 정도 남아 있고 좀 더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정확하게 사진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픽셀 몇 개 이 명왕성하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카론 그 두 개가 쌍둥이 그 외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카론의 이런 모습까지는 나오는데 어떤 표면이 어떤지 이런 사진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명왕성 사진이 지금 방금 본 세레스의 사진 정도의 해상도까지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찍은 사진이고 네.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그 돌면서 바로 위에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사진 찍을 건데 이 뉴 호라이즌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한 몇백만 킬로미터 정도 지나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해상도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우리가 뭐 달 같은 수성 같은 그렇게 세세한 사진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명왕성의 표면에 얼음이 있다 아니면 또 이제 땅 같은 뭐 암석들이 있다 이런 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던과 뉴 호라이즌스호가 외행성을 탐사하긴 하지만 네. 던은 외행성을 돌면서 10달 이상 계속 그 외행성을 찍을 거지만 네. 이 뉴 호라이즌스호는 워낙 멀리 갔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는 건 아니고 옆에서 쭉 가면서 좀 아주 세세한 건 볼 수 없고
그래도 명왕성이 어떻다. 명왕성이 이러이러한 표면 구조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정도를 볼 건데요. 이 세레스를 봄에 보고 네네. 여름에 명왕성도 그 정도 나올 거다. 라고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제대로 된 사진을 얻으려면 한 5월 이후쯤, 여름 정도쯤이 돼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2015년에 가장 흥문되는 우주 탐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 별별 이야기에서 전해드릴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머나먼 화성에서 외로이 임무 수행 중인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의 사진을 공개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동차만한 큐리오시티가 점 수준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화성 320km 상공 위에서 10년 넘게 근무 중인 화성 정찰궤도 탐사선 MRO가 촬영해 지구로 전송한 겁니다. MRO가 드넓은 화성에서 친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화성 표면에 광물들을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한 하이라이즈 카메라 덕분입니다. 현재 큐리오시티는 샤프산 파럼프 언덕에서 열심히 지질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성에는 큐리오시티 외에도 오퍼튜니티가 기대 수명을 훌쩍 뛰어넘으며 지금도 임무를 충실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 8월 화성에 착륙해서 3년 차를 맞고 있는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 MRO에 포착됐습니다. 월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인간을 대신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이 큐리오시티. 네네. 네, 그리고 이 탐사선이 화성이 굉장히 넓을 텐데 이렇게 네네. 만나는 경우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이 MRO가 10년 넘게 이제 화성 위를 돌면서 이제 화성을 계속 사진 찍고 있거든요. 네. 그 높이가 한 320km쯤 돼요. 그러니까 지구로 친다면 우주정거장, 네. ISS 국제 우주정거장이 떠 있는 높이와 비슷하거든요. 네. 그 우주정거장에서 밑에 지상을 찍는 것처럼 이 MRO, 이 화성 정찰 위성이 계속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점처럼 이 큐리오시티가 나왔다는 거죠. 큐리오시티의 크기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자동차 중에 이제 SUV 차량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거든요. 네. 그 정도 크기의 차량이 자그마한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높은 건물도 없고 횡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발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쉽지도 않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MRO가 맨날 그 자연적인 경험을 찍다가 네. 그 정말 화성에서 인공적인 큐리오시티. 옛날에 이제 그 이전에 봤던 패스파인더나 이런 건 워낙 작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큐리오시티는 자동차 정도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탐사선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에 벌써 내려갔던 그러니까 오퍼튜니티라든가 네. 애들이 있는데 워낙 작아요, 그것들은. 근데 이제 패스파인더는 훨씬 더 작았고. 네. 그래서 그나마 내려가 있는 것 중에서 큐리오시티가 제일 큽니다. 그럼 현재 화성을 탐사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나요? 큐리오시티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오퍼튜니티도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뭐 90년대 갔던 건 이미 활동이 거의 이제 없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거는 큐리오시티하고 오퍼튜니티 그 정도에 있습니다. 그럼요. 이 큐리오시티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어쨌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벌써 3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원래 갈 때는 3년 정도는 활동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기대보다 더 활약을 예, 해주고 그래서 있네요. 그 게일 분화구라고 해가지고 지름 한 150km 정도 되는 그 분화구 속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제 3년 정도 움직여봤자 10km도 못 벗어났어요. 그래요? 예, 워낙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보니까 그 조금 좀 올라와 있는 곳,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분화구 속에 있는 샤프산이라고 하는 높이가 한 5km 정도 되는 그런 산 기슭에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샤프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화성에도 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산이라고 해서 나무가 있는 산이 아니라 네. 파여 있는 것은 크레이터. 네. 그다음에 주위보다 좀 이렇게 높은 솟아 있는 곳을 산이라고 이제 지명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올림포스 화산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죽은 산이긴 하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큰 산이 화성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그만 분화구 속에 있는 약간 튀어나온 그런 산 기슭에서 지금 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 큐리오시티가 아무리 용을 써봤자
이 게일 크레이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위치가 이제 화성 적도에서 약간 남쪽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여기에 이제 예전에 그 물이 있었다면 뭐 침전물이라든가 네. 그 풍화 침식 작용 이런 흔적들도 찾아내고 있고 뭐 아직 생명체의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지만 그럼 앞으로는 좀 큐리오시티한테 어떤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계속 하는 일을 반복하겠죠. 땅을 파고 그 분석을 하고 여기 혹시 유기물이 있는가, 물의 흔적이 또 어떡하는가, 또 혹시 과거에 여기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었는가 이런 걸 탐색하는데 뭐 생명체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아직 이 탐사한 자료들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계속 공개되면서 화성의 비밀들, 과거가 어땠다 하는 내용들은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화성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줄 탐사 로봇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해줄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